인생을 걸고 하는 게임은 처음이에요. 어느 순간 사춘기가 오면서 진짜 문제가 됐었어요. 진짜 존 오키프 교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연도 녹아있지 않나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지식 커뮤니케이터 장동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학퀴즈 뇌과학자 편 우승자 김동욱입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이게 올해 여름이 워낙 더워서 공부하고 좀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장학퀴즈 출연 이후로 뇌과학 도서도 많이 읽고 그렇게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후속편으로 오늘 갓생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뭐 인생 게임 같은 거 해봤어요? 인생을 걸고 하는 게임은 처음이에요. 오늘 갓생 게임 기대되는데요. 한번 갓생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1. 1. 한 칸 앞으로 가면 되는 거죠. 당신에게 뇌과학이란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열쇠? 느끼고 경험하고 이해하는 모든 것들이 뇌를 통해서 이루어나기 때문에 뇌과학을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렇게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미래에 많은 학문과 융합되어서 또 유망해질 분야. 어떻게 장학퀴즈에 출연하게 되었나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재미로 나가볼까 했는데 또 이제 장동선 박사님 유튜브 채널도 보고 해서 뇌과학이 재밌겠다 하고 또 깊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원래 뇌과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뇌 올림피아드에 나가면서였습니다. 물론 성과는 좋지 못했긴 한데 그 과정에서 정말 값진 뇌과학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장학퀴즈에 출연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릅니다. 방송 출연 후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전 장학퀴즈 나갔다가 주에서 장원을 못하고 꼴찌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방송 출연 후 그때 1등을 해야지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1등 못해도 재밌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꽃을 물고 춤추셨다고 하셨는데 네, 꽃을 물고 춤추게 했었던 PD가 있었습니다. 그 PD님이 지금 EBS 본부장님으로 계신데요. 보고 계신가요? 지니카드 네, 제가 평소에 고민하는 그런 걱정이라면 걱정인데 먼저 첫 번째로 되게 현실적인 뇌과학자가 된 이후의 생계에 관한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뇌과학자가 되었을 때 내가 과연 학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계속하고 살 수 있을지. 이거 너무 훅 와서 박히는 질문들인데요. 생계에 대한 걱정과 하고 싶은 연구, 아마 모든 과학자들이 고민하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생계 유지는 학생을 가르치면서 책을 쓰면서 돈을 벌긴 하는데 정말 멋진 스타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세워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랑 엮여 있는데 생각보다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다 하면서 사는 연구자들은 전 세계에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행복한 연구자들 중에 일부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같은 곳에 있는 분들이에요.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를 비롯한 몇몇 재단에서는 과학자들이 진짜 자기 하고 싶은 연구만 하도록 30년 동안 40년 동안 걱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연구를 다 해라 라고 몰아주는 그런 꿈의 직장이 있기는 해요. 연구를 하는 데는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많은 경우에 과학이 가지고 있는 쓸모는 당장 나오지 않는 쓸모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과학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은 연구비를 그래서 국가 세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이 경우에는 과학자는 많고 연구비는 적고 이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쓸모를 증명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하고 있는 연구가 중요하다, 가치 있다 라는 거를 돈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국가에게도 또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내가 하는 연구들을 계속할 수가 있다는 딜레마가 있어서 그래서 과학자들에게도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긴 하죠. 오, 이게 에피소드 카드 같은데요. 에피소드 카드를 뽑았으니까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뇌과학을 전공하고 왜 교수가 되거나 국가연구소 같은 데 가지 않고 대기업에 갔냐. 제가 대기업에 갔던 이유는 사실 학계에만 있다 보면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은 하나하나 있지만 이것들을 정말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어떤 일로 만드는 것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근데 대기업에 갔을 때는 실제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야에서 어떻게 뇌과학을 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대기업에 갔게 됐고요. 근데 퇴사하게 된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기업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연구,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내가 그리고 싶은 미래라는 것을 때로는 그런 질문들이 묻히기도 해서 재미있게 뿌듯하게 한 3년, 4년을 대기업에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내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물론 좋은 교과서들도 많지만 추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논문을 찾아보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뭔가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게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논문을 읽는 습관도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기초와 기본을 탄탄하게 잘 닦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소스를 기반으로 공부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모두가 인정하는 어떤 교재, 에딕스나 코세라나 다양한 종류의 존재하는 되게 세계적인 학자분들이 직접 하는 강의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논문 소스 같은 걸 신뢰성 있는 그런 곳에서 찾아 읽으면서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런 걸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룹이나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널 클럽이나 스터디 그룹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는가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에피소드 카드가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사람들이 되게 순탄하게 살아왔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정반대예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를 안 가고 홈스쿨링을 하는 시간이 몇 년 동안 꽤 길었거든요. 80년대, 90년대에는 홈스쿨링이라는 거가 없어서 그냥 학교 안 가? 비행 청소년이네. 그냥 문제하다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했었어요. 이제 문제 취급을 많이 받다가 어느 순간 사춘기가 오면서 진짜 문제가 됐었어요. 진짜 집 나가고 싶다 생각한 적 있어요? 공부 압박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어딘가 가고 싶다. 그걸 실제로 행동을 했는데 하고 나서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집을 나와서 서울역에 갔는데 어디서 뭘 먹지? 어디서 자지? 되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돌이켜보면 공부만 할 때보다 무작정 집을 나서서 매일 어떻게 살아남지? 라는 치열한 질문을 했을 때가 뭔가 세상에 대해서 배운 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놀랐던 게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박사과정 하면서 우연히 존 오키프 교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존 오키프 교수님이 2014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거든요. 뇌 안에 장소세포를 발견하신 분이에요. 존 오키프 교수님이 야간 학교를 다니고 공부 안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서야 공부를 계속해서 뇌과학자가 됐는데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배짱을 가지고 내가 이걸 걷다 보면은 길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 그 치열하게 고민했던 삶도 녹아있지 않나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 드림카 도착!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제 동승에서 미션을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맨 위에 있는 걸 골라보죠 뭐. 질문은 어려운데 답은 의외로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요. 장학 퀴즈 이미 통과해서 1등 했는데 잘 맞힐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현상은 이성을 주관하는 뇌가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된 상태에서 전두엽이 통제권을 상실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감정 조절을 하는 뇌 활동이 차단되고 편도체가 뇌를 지배하여 심할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도 보여지는 이러한 현상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잘
자, 조금 힌트를 드릴게요.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돼서 일어나게 되는 이 현상의 이름은 뭐라고 부를까요? 공황장애 안에서 이 현상이 조금 일어나요. 이거는 좀 쉽게 생각하면 제 유튜브 채널을 많이 봤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정답은 편도체 납치라는 현상이고요. 저희가 방금 같은 유튜브에서 일부러 많이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뇌의 특성은 수술을 통해 손상된 두뇌의 일부를 다른 영역에 재배치하여 건강한 영역에서 손상된 영역의 역할을 대신하게끔 하는 뇌의 놀라운 특성은 무엇일까요? 가소성입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신경 가소성. 너무 쉬운 문제였는데요. 아유, 잘할 줄 알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함께 저 드림카를 타는 건가요? 자, 아바타가 돼가지고 같이 짜잔 탑승 완료. 자, 둘 다 앞칸에 탔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박사님 얼굴이 빨개지신 것 같아요. 1분 전 과거로 돌아가기, 1분 후 미래를 예측하기.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